감성적인 주제가 어우러진 곡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안식에 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놓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저희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멋진 연주 들려주신 가이아 쿼르테트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서 보셨던 에곤 실레와 그 작품 이름이 같아요. 슈베르트가 먼저죠? 시기상으로. 그렇죠. 네. 이게 1824년, 네. 이제 슈베르트 세상 떠나기 4년 전에 작곡한 곡이고, 슈베르트가 작곡한 15개의 현악 사중주 중에 14번째 곡입니다. 이 낭만주의 현악 사중주의 최고 걸작이기도 하고요. 모든 이 현악 사중주 곡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곡이기도 하죠. 이게 제목이 슈베르트가 직접 붙인 거는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뭐 네. 제목을 붙인 현악 사중주 곡은 아닌데, 아까 들으신 2악장이 바로 이제 슈베르트가 이 곡을 작곡하기 7년 전, 1817년에 작곡한 이 죽음과 소녀라는 가곡의 그 반주 리듬이 있습니다. 이 탁틸 리듬이라고 해서 이제 장음, 단음, 단음, 이렇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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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는 그 리듬을 가지고 이제 변주를 하는 그런 게 이 악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과 소녀 가곡을 따와서 이제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죠. 가곡을 따온 거군요. 저는 이 곡을 예. 보면서 이 곡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요. 예. 이 곡이 아름다워서 죽음을 연상시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시고니 위버의 진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독재 정치에 반하는 한 학생 운동가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문관이 소녀를 고문할 때 틀은 음악이 바로 이 곡입니다. 맞아요. 그 1악장의 그 좀 네. 템포 빠른 곡, 그 곡을 틀었다면서요. 네. 야, 그 곡 들으면서 고문당하는 그 주인공의 심정. 아. 네, 바로 그게 네. 바로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문하는 사람이 그걸 틀어놓고 고문하는 건 또 뭐래요, 그거는? 자기 취향이 음악 듣는 취향을 가진 그 뭐 다양한 거죠. 그래요? 그 영화를 영화의 한번 보세요. 원제목이 네. 또 죽음과 소녀이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정말 더 근데 슬프네. 슈베르트라는 이 작곡가 굉장히 죽음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죽음보다도 그러니까 네. 삶이 고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슈베르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파마한 건 슈베르트 헤어스타일. 아니, 저 뒤에 화면이 너무 네. 닮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네. 동그란 안경 쓰는 것도 다 슈베르트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실 그분 얘기 힘내. 저도 내면이 고독하니까. 근데 슈베르트가 사실은 너무 고독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는 인기 있었어요. 남자 친구들 사이에는. 그래서 뭐 너무 근데 여자만 나타나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물이 저 사진은 저 그림을 이쁘게 그려준 거예요. 실제로는 형편없었대요. 인물이 형편없을 때요. 머리만 키도 작고, 작고. 나하고 비슷했나 예, 봐. 그 분위기가 예. 그래갖고 뭐 여자들이 키도 160도 안 되고 그리고 여자들이 별로 아니까 그러니까 멋있는 여자들은 또 멋있는 남자들만 좋아한다고. 그런데서 남자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까 쉴래 욕했지만 여자들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거기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이 슈베르트는 밤마다 네. 사창가를 헤매요. 아. 그 사창가를 헤매고 새벽에 나오면서 이런 아름다운 곡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그 이중성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31살에 죽는 거죠. 31살에 혹시 슈베르트의 그 당시 사람은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슈베르트가 형제가 14남매였는데요. 그 중에 무려 9명이 어릴 때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영아 사망률이 높은 시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어머니도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작품에 또 어떤 스캔들이 담겨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중 가장 널리 사랑받는 이 작품은 발표 당시엔 주목받지 못했다. 죽음과 소녀를 작곡할 무렵 슈베르트는 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건강은 악화되고 발표 작품들은 실패를 거듭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Ist krank, es geht ihm nicht besonders gut, er weiß gar nicht, wie es weitergeht, weil 2 Opern schon wieder umsonst komponiert. Es ist
eine von diesen beiden Opern ist sogar noch in Berlin von einem anderen Komponisten auch vertont worden, aufgeführt worden und Schubert ist also vollkommen resigniert. Schöne Müllerin hat er komponiert. 슈베르트에게 희망을 준 건 한편의 가곡이었다. Ach, vorüber, nie wieder Knochenmann, ich bin noch jung, geh lieber und rühre mich nicht an, und rühre mich nicht an. 그는 큰 뜻과 희망을 담아 이 곡을 현악 사중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다. Das ist jetzt auch für das Streichquartett halt tatsächlich zu dieser Zeit. Hat man keinen Nachweis in Wien, dass es zu mehr gekommen ist als zu Proben. Also zu Schuberts Lebzeiten weiß man eigentlich nur, dass man es versucht hat aufzuführen und es sind andere Quartette oder einzelne Sätze aufgeführt worden, aber das ziemlich sicher nicht. Und zwar ist es erst 1833 in Berlin aufgeführt worden. 슈베르트의 신뢰학은 선배들의 그늘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다. 슈베르트가 떠난 뒤에야 온전히 세상에 알려진 죽음과 소녀. 이 곡엔 음악으로 절망에 맞선 슈베르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전곡이 다 연주되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뭐 좀 주목받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있나요? 그렇죠. 슈베르트의 곡 대부분이 사실은 생전에 정식 연주, 공개 연주에서 이렇게 초연된 게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 와중에도 슈베르트의 후기작 중에서 굉장히 이게 밀도가 높은 그런 작품인데 나중에 이제 초연을 이제 친구들하고 슈베르티아드의 친구들하고 처음 초연을 했을 때에도 연주 실력들이 아마추어라서 상당히 이게 좋지 않아서 좀 평도 안 좋았고 네. 그리고 곡 자체도 낯설어서 나중에 사후에 초연이 정식으로 됐을 때도 청중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듣기엔 굉장히 편한데 이게. 친구 중에 하나가 포스트 바이올린이었는데요. 이게 D 마이너야. 우리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쓰는 봉짜자 봉짜 할 때 D 마이너를 많이 쓰거든요. 기타로 치기가 편한데. D 마이너? D 마이너. D 마이너인데 그 친구조차 네. 야 이건 그러니까 마이너라는 건 단조 아니에요. 지금 들어봐서 알지만 따라라 무슨 장례식 곡 같잖아.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무지하게 실망에 빠져요. 그 후보도 더 그 당대에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 50곡이 죽음하고 관계된 노래야. 이 사람 전체 작곡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슬픔이 가득 찬 노래라서 나중에 이제 그 슈만이 출판사 하면서 알아줘 인정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성공해요. 근데 이 베토벤을 좋아했다는 게 저는 지금 막 생각이 난 건데 베토벤 교향곡 그 7번 2악장인가가 이거하고 비슷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2악장이거든요. 지금 이거 너무 없어요. 그 리듬이. 그래서 네. 지금 속으로 이게 뭐지? 네,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슈베르트가 베토벤을 그렇게 존경한 거예요. 그래갖고 악보에다가 뭐 하여튼 내가 가장 그 존경하는 극찬을 해갖고 악보를 갖다 주려고 기다리는데 못 만나죠. 네. 어?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활발한데 네. 그것만 벗어나면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안타깝죠. 미국도 안타까운 게 그 현악사중주 연주만 잘했더라면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 텐데 연주도 엉망이었고. 근데 그 당시 그 현악사중주라는 게 좀 인기 있는 그런 거였나요? 그렇죠. 아니면, 이 예. 살롱 안에서 이렇게 연주하기 아, 좋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현악 사중주라는 게 쉽게 생각할 것만은 아닌 게 교향곡이 이제 이 어떤 큰 연주에서의 이 정찬이라면은
그게 이제 실내악에서의 이 가장 정석은 또 현악 사중주이기 때문에 축소된 교향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 죽음과 소녀 같은 곡만 해도 굉장히 그